경기도 성남시의 이 무상산후조리 정책, 이런 좀 갑론을박이 좀 있죠. 이 경기 성남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이 무상산후조리 지원 조례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성남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무상산후조리 어떤 시책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개인으로서도 요즘은 출산에 따른 부담이 워낙 커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출산에 따른 지원을 좀 해주자. 네, 그 정책 중에 하나로 출산하는 아이들 중에 한 2,000명 정도, 성남이 한 10,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 나가. 1년의 말씀이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2,000명 정도를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해주고, 나머지 출산 아들에 대해서는 한 50만 원 정도씩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지원금을 주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그 20% 정도는 이제 100%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소득층, 그다음에 뭐 다자녀 가정처럼 이렇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1년 따지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산이? 예산은 성남시 예산이 이제 연간 일반 회계 2조 3천억쯤 되는데요. 네. 초기에는 시설비 포함해서 한 뭐 90억 정도. 나중에는 유지 운영비하고 지원금에서 한 5, 60억 정도 매년 들 걸로 예상합니다. 예.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뭐 0.2%, 1% 정도. 생각보다 이렇게 비중이 크진 않군요. 네, 그럼 뭐 맘만 보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이 시설 비용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출산 산후조리는 지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거를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원은 또 해주고 하는데, 하여튼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2,000명을 수용해야 되니까 시설을 지어야죠. 예. 그렇군요. 근데 요즘 뭐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무상 산후조리를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만큼 꼭 필요한 건가, 급한 건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뭐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예.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경남처럼 밥 뺏어 가지고 공책 주느냐 뭐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성남은 이제 보육 지원도 정부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예를 들면 뭐 차액 보육료 지원도 좀 하고 있고요. 교육 부분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연간 200억 넘게 뭐 토론 수업이라든지 체험 학습 이런 거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면서 또 있는 세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증세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거 다 하고 또 돈 아껴서 새로 하는 거니까 다른 거 안 하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잘못된 거죠. 예.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상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시의회 새누리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장님 당선되실 때의 지방채 발행 잔액이 90억이었는데 올해 뭐 1,200억으로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맞는데요. 네. 이게 참 이 적반하장의 이 덮어씌우기 정말 나쁜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시가 이제 7,28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공식 부채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특별하게 갖다 쓰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모라토리엄 뭐 이런 선언도 했었는데, 그래요. 예. 그걸 이제 현금으로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무려 7,300억이나 돼서 저희가 현금으로 4,500억 갚고 3년 동안에 네. 나머지는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한 1,20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이제 5,700억을 갚았습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비공식 부채 해결하느라고 장기 부채로 지방채로 전환한 거,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빚 늘었다고 마구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양심이 있나 이렇게 의심스러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 그 외상값,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횡령금 이런 거 해결하느라고 은행에 일부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지 대출 받았다고 보고 막 그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의회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정책 아니냐라고 이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쁜 짓이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음해하는 거. 정말 혼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혼내실 건지. 시민들이 알면 혼나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일각에서는 이번 그 무상 산후조리 이 정책이 네. 그 뭡니까 이 김미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공약을 내걸었던 적도 네.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도 좀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재보선에 네. 야권 후보를 아니냐? 어떻게 이게요. 저희가 이제 이번 민선 6기 재선 선거할 때 작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데서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채택했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이제 용역 거치고 뭐 연구 끝나서 이번에 조례안을 냈는데. 마침 시점이 딱 맞아떨어진 거고요. 통합진보당 해산되기 전에 이미 추진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말씀이네요. 네, 뭐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네. 선거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걸 검증하는 건데 특정 선거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뭐 명백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저기를 뭐 정치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번에 뭐 당연하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네,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처벌됐을 거예요. 예.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뭐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있었죠. 옛날도 많았죠. 예. 앞으로는 계속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무상 산후조리 지책 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들이 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단순하게 보면 도서관 요새 많이 짓잖아요. 그래요.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옛날에 있던 독서실이라고 하는 그 사업들이 피해를 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복지 프로그램들 많이 하면 학원들이 좀 피해를 입죠. 예. 뭐 그런 것들이라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무상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다 수용을 하면 민간이 피해를 입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 중에서 2,000명 정도만 수용할 거고 나머지 7,000명 넘게는 지원금을 줄 거네.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뭐 일부에 해당되는 50만 원 뭐 지원을 할 테니까 수요가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크게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수요는 안 늘지 않나요? 그 뭐 요즘 산후조리원 다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야.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한 60%, 70%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도 산후조리원을 좀 이용을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군요. 요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시행을 해보시고 뭐 이렇게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보완하실 계획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지금은 당장은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왜냐면 주인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임대를 해서 좀 쓰다가 우리 자체 건물을 또 짓고 이제 한 3년 걸릴 거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주로는 지원금 형태로 50만 원 정도 또 연간 뭐 한 6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갈 건데 뭐 계속 보완해 나가죠 당연히. 예. 그럼 지금 그 전액 다 받으시는 대상들 있잖아요. 한 20% 가량. 그러면 거기는 지금 전액을 다 주시는 건가요?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수용을 해서 돈을 안 받고 2주 동안 산후조리를 해주는 거죠. 예. 근데 건물 짓기 전까지는요? 임대를 해서 임차에서 역시 우리 비용으로 수용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새로운 건물 한 3년쯤 걸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무상교복 그 시책은 뭔가요?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 의무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 초중학생 중에서 중학생은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입죠. 네. 우리가 군인들한테도 그 의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밥 주잖아요. 군복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 정부가 못 해주니까 우리가 해주려고 하고요. 그 저희가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아 그러세요? 네. 그 중에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를 전 학생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이거 뭐 또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시고 이미 그 전에 계속 추진해 오던 거고요.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의회 구조가 이제 새정치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뭐 예산 얘기 자꾸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한 4년 동안
정말 성남시 살림에서 현금으로 4,500억을 갚았고요. 3년 6개월 만에. 네. 그러면서도 주민들 복지를 더 늘렸는데 이제는 빚 안 갚아도 되니까 빚내서 하는 건 또 아니고요. 갚아도 되니까 새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된 느낌이 정말 나쁜 짓만 안 하면 참 할 수 있는 게 많다. 중앙정부에서도 주로 문제되는 게 뭐 4대 강인이 뭐 자원외교니 방위비준이 이거 뭐 수백 조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만 이런 짓만 안 했어도 온갖 논쟁되고 있는 무상 그 복지 정책 있잖아요. 그거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남도 보니까 쓸데없는 토목공사, 뭐 예를 들면 또 낭비되는 그 예산, 또 부정부패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막고 또 새는 세금 철저하게 통제하고 체납 관리하고 하니까 예산은 정말로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최초에 현금 연간 500억씩 갚는 게 목표였는데 1,500억씩 갚아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게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짜보니까 진짜로는 젖은 물수건이더라.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뭐 언론에 그 말씀 많이 정말 보도가 그렇습니다. 됐더라고요. 예. 뭐 교복 얘기를 이제 하다 말았는데 사실 그 교복 그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1학년 때 맞춘 게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체격들이 커지니까 남학생 같은 또 다시 경우는. 맞춰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예산 얘기를 이제 할까봐 말씀하셨는데, 요것도 이제 충분하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한 10몇 % 정도 학생들한테 이미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생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교복이 생산비가 비싼 게 아니고 그 상표값. 맞아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품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가 상표만 붙여가지고 뭐 한 20만 원 더 붙여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면 생산비도 한 3분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사서 다 주는데도 한 80억 정도면 되고. 연간. 연간. 그다음에 이렇게 자체 생산하면요 한 5, 6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전부 다 해외에서 생산해가지고 오잖아요. 상표만 붙여가지고만 몇십만 원씩 받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뭐 몇 개 되는 그 교복 업체들은 또 반발이 있겠네요, 나름. 교복 업체가 반발이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 상표 붙인 사람들이 좀 반발이 있겠고요. 지역 내에 교복을 생산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좋아하죠. 저희가 교복 생산업체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이 생산해서 대규모 업체에 납품하면 그 회사에 상표를 붙여서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좀 뜯어 고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쪽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공부해야죠. 자, 예산을 집행하려면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게요. 뭐 마른 수건도 짜내야 될 판에 좀 젖은 수건이라는 걸 아셨으니까. 이걸 이제 포퓰리즘에 빗대서 표퓰리즘이다. 맞습니까? 포퓰리즘은 아니고요. 시민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보통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시민들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이런 정책은 시민이 좋아하는 거 맞는데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쁜 짓이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아껴서 하는 거니까 칭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잘하는 거니까 칭찬해줘야죠. 그리고 자기 무상이라고 욕하는데 시민이 세금 내는 건데 왜 공짜입니까? 무상이라고 해서 공짜는 아니고 국가나 정부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무상인 거예요. 도서관 공짜로 다니잖아요. 누가 근데 공짜라고 그럽니까? 도로 공짜로 쓰잖아요. 누가 공짜라고 합니까? 이거 공짜라고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 예산 낭비하는 사람들이 붙인 아주 나쁜 그 프레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상급식 중단을 이제 경남도는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하셨었는데 답이 좀 왔습니까? 시의원들하고 해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뭐 지사님도 경남 도민들하고 토론 좀 해라 제가 그랬죠. 근데 그분 말씀 중에 저희가 성남시를 끌어넣은 게 있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남시를 빗대서 한 얘기거든요. 성남시가 무상급식에 친환경 급식까지 확대하고 무상교복도 준다. 근데 왜 거기는 밥을 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남시는 공부가 아니라 밥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교육 지원 예산도 연간 올해 204억 이렇게 해서 토론 수업 이런 거 다 지원한다. 그리고 둘 다 하고 있는 거지 선택한 게 아니다. 예산을 아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공부냐 밥이냐 이런 선택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와 밥을 둘 다 해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능력 문제다. 능력 발휘 좀 하세요. 영 정말 안 된다면 우리 한번 토론해 보시죠. 이렇게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예. 당연히 하기 싫을 거예요. 그 경상남도도 그러면 뭐 예산만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했고요. 중앙정부도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자방 비리니 등등으로 써버린 예산 낭비, 부정부패 예산 또 대기업 감세 대충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돈 이런 거 없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경남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데 정말 쓸 데가 있어서 그랬다면은 신규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밥값 깎은 거 가지고 꼭 필요한 딴 데 쓴 게 아니고 신규 교육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경남도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밥을 끊어가지고 그 돈으로 교육청이 하는 딴 일을 한 거예요. 새로. 돈 없어서 한 건 아닌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그 자체에서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지자체마다 하도 돈 그러니까 예산 네.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뭐 체념 아닌 체념 비슷하게 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이번 정책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요? 한 네. 1분여 남았는데 못다 하신 말씀 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되는 게 맨날 그 예산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예산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부패로 쓸데없는 데다 마구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 말은 정말 존경해요. 그 공중부양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신데 정말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적했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4년 동안에 전임 정부는 7,300억을 더 쓰면서도 못했던 일을 저는 4,500억을 현금으로 갚으면서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슨 도로 확장하는데 1.5km에 막 3,100억 갖다가 막 쏟아붓고 쓸데없는 조경공사하고 소위 화청사 짓고 무슨 뭐 조그마한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다고 세상에 6,300억을 갖다가 쏟아붓고 이런 예산 낭비 엉터리가 중앙정부하고 똑같은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이게 쓸데없는 데다 한 거죠. 성남시 같으면 은행 2동 그 개발 사업 이런 데다가 막 쏟아부은 거. 이런 것들만 없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예산의 기본은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 세금을 엉터리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깎아주는 거죠. 센 사람, 자기 아는 사람 막 깎아주고 관리 안 하고 잘 안 받고 3년,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해서 면제해줘버리고 이런 것들이 또 많아서 저희가 세금을 아주 악착같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세무사도 채용하고요. 전국에서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한 100명 정도의 체납 관리 요원들 추가 채용해가지고 공무원 말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맨날 안 내는 사람이 안 내요. 그래서 그 철저히 관리하면 연간 저희가 체납액이 한 1,300억 되는데 요것만 잘 관리하면 200~300억 정도 가뿐하게 마련할 수 있고요. 이것처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 감세. OECD의 소위 실질 법인세율, 치료 법인세율이 소득의 22%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17%가 안 돼요. 막 깎아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세입 관리 잘하고 부정부패 없애고 뭐 예산 낭비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나쁜 짓만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모범 사례가 이제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전개되는 거, 좀 성남시 모습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